네, 대한체육 회장님. 예, 스포츠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은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공정했었나를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회장님은 취임 직후인 2017년 2월에 이사회 관련 규정을 바꾸셨죠. 그 내용이 이사 인원수를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의 자격 요건도 삭제했고요. 또 이사 재임 관련 조항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실시된 문체부 감사에서 이사회 구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아마 여성 비율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었을 아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정관 제26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정관 제26조 제4항 5항에는 결국은 올림픽 종합 단체 대표를 예. 이사회 과반수로 과반수, 구성하도록 예. 해라. 그게 IOC IOC 그렇습니다. 헌장에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18%밖에 안 돼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예, 그걸 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총 49명 중 8명, 16%만이 지금 올림픽 종목 단체 대표자가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어요. 예. 왜 정관을 어기시고 계시죠?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아니 또 그때 감사를 받으시고 바꾸시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바꾼 게 그 이후로 10명을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데 회원 종목 단체 대표하는 이사는 단 1명만 임명했으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각 종목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들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와야죠. 그래야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더 확보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성된 이사들이 이사회 때 하셨던 발언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심석희 선수 사건 직후에 열린 이사회 회의록을 저희가 봤어요. 그랬더니 PPT 좀 띄워주세요. 여기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회장님이나 대한체육회를 흔들려고 하는 부류가 있다.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임해달라. 그러면서 언론,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회장님과 대한체육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회장님께 힘을 실어주고 싶다. 아니 가장 앞서서 반성해야 될 체육회 이사회 때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심석희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체육인들도 구제가 대대적으로 있었죠. 예. 그때 얘기로는 제가 언론을 보니까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서 회장님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을 특별하게 구제했다. 그래서 당시 국감에서도 논란이 크게 되었죠. 그래서 본인이 철저히 반성하고 고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고치고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 다 이임을 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여기 10명 중에 10명을 바꿨는데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 바꿨는데도 한 명만 체육계 단체로 했고 그대로 그분들이 계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수영연맹 회장을 10년부터 16년까지 맡으셨죠. 예, 그랬습니다. 오늘 이력에도 7가지 중에서 수영에 관련된 이력이 3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수영에 대해서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것만 말씀드리면 2016년 박태환 선수 포상금 지급권 사건도 있었고요. 같은 해에 싱크로대 승부 조작 청탁 사건도 있었고 임원 금품수 건도 있었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16년도에 수영연맹 총체적 문제로 회장 그만두셨죠. 그때는 통합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통합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또 통합이 원만하게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한다고 미리 선언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영 선수들이나 그 사태로 학부모들이나 지도자들이 좌절감을 맛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게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는 2017년에 대한체육회 결정으로 수영연맹 비리 문제로 무거운 실형을 받은 이사들을 징계해서 징계를 했죠. 예,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감경을 했어요. 징계를. 그래서 결국은 수영연맹을 망친 사람들을 다시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챙겨준 거 맞으세요? 네, 아니세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연맹에서 아까 이사회도 다 그렇게 선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 예를 들을게요. 예, 회장님을 보좌하던 김영채 전 수영연맹 부회장 잘 아시죠? 예,
2017년 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승부조작 청탁 문제로 징계를 받았던 김영채 전 수영연맹 부회장을 징계를 사면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18년에 회장님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시켰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부회장 시키려고 사면을 하신 거예요? 이런 큰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4대 부정에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거는 그때 당시는 그 문제가 제기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제기가 안 돼? 27년에 경감되고 28년에 체육회 부회장이 됐는데 왜 17년에 일어난 일하고 18년에 일어난 일하고 관련이 없어요? 17년 먼저인데. 아니 그 상황에서 김영채 부회장은 아니라는 주장을 했고 또 이게 그때 결론이 나질 않았었습니다. 결론이 안 났으면 그거 일부러라도 그런 경우를 피하셨어야죠. 한 가지 더 들을게요. 예. 쌍용그룹 창업주인 김성곤 회장의 손자이자 김석원 전 회장의 아들 김지영 씨 아시죠? 예, 압니다. 이분이 무슨 체육계에 내세울 게 있었어요? 예? 관계되신 분, 체육계에 관련되신 분이었어요. 예, 체육회 관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좋아요. 그 관계가 있었다 쳐도 그렇게 이 사람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장 할 정도로 그렇게 기여를 했어요? 스키 쪽을 총괄을 해서 그동안 근데 예. 이분이 수영을 맡으셨잖아요. 수영 네, 그 후임으로 이후에 그- 수영연맹이 그러게요.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그렇죠. 있어서 단장 경력을 힘입어서 결국은 수영연맹 회장이 됐는데 PPT 한번 보시죠. 2019년 광주 세계선수권대회 망신까지 당했어요. 국제망신 당했어요. 저기 보세요. 저 후원사 문제며 저기에 유니폼 국제망신. 이 사람이 그렇게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국제망신을 시킬 수 있어요? 국내에서 치러지는 세계대회를 그것도? 그래서 결국은 수영이 관리단체 이제 2년 만에 또다시 회장이 사임하고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체육회가 신문에 보니까 사유화되어 있다. 재왕작 회장이 이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잘못을 빨리 인정하세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대책 만드시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반복되고 있다 이게. 이런 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